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입니다. 오늘 저희는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급회의와 함께 사법농단 가담법관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 시급회의는 지난 2월부터 진행한 사법농단 법관 탄핵 요구 서명 캠페인에 참여한 7,724명의 서명을 국회의장실에 전달했습니다. 먼저 이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정책자문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여연대 김희순, 김태일 두 분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진보연대 박서군 상임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민변의 송상교 사무총장 그리고 최용근, 서희연 두 분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주노총의 양동규 부위원장님과 안혜영 대외협력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긴급조치 사람들의 이대수 활동가님 참석하셨습니다. 발언 순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수와 김종훈 두 분 의원님이 모두 발언을 하시고요. 박서군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님과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님 발언하신 후에 양동규 민노총 부위원장님과 김희순 참여연대 선임간사님이 나누어 드린 기자회견문을 나누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수와 의원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정의당의 윤수입니다. 작년 10월 30일 민변에서 총 6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제안하자마자 정의당은 바로 당일부터 법관 탄핵을 발표하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안동지원 판사들과 법관 대표 회의에 호소가 있었고 대법원의 징계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의 70% 가까이가 사법농단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이야기하면 법관 탄핵에 반대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이나 법원 행정처가 아니라 개별 법관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했던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의 사법농단은 결국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함께 법관의 독립조차 심각하게 훼손한 헌법적 범죄이며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이 국회에게 법관 탄핵 소추 발의 권한을 준 것은 법관이 독립하여 재판하지 못할 경우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라 그 헌법적 책임을 물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탄핵 소추를 정략적 이해에 따라 시비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과 함께 헌법 정신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어렵게 열리게 된 3월 국회에서 지난 2월 14일 발표한 명단을 중심으로 국회 내 양심적인 정당 의원들과 함께 사법농단 법관들의 탄핵을 반드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민주당 국회의원 김용훈입니다. 국회는 사법개혁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사법개혁의 적기입니다. 저는 3달 전 이곳에서 43명의 사법적폐 명단을 들고 하루빨리 국회가 나서서 적폐 판사들을 탄핵하자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정농단에 가담한 사법부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전현직 법관 14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회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법농단의 당사자들은 여전히 법복을 입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의 재판 과정을 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석방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느 국민이 지금의 이런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힘없는 약자들은 이미 법정에서 한 번쯤은 느꼈을 서름이기도 합니다. 권력을 쉽게 내려놓을 집단은 없습니다. 셀프 개혁도 없습니다. 적폐사업부에 대한 국회의 탄핵과 견제는 헌법이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입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사법적폐 청산에 적극 나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법관들이 재판 거래하고 그리고 사법농단을 했던 그 적나라한 상황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사실은 그 해당 법관들은 모두 다 스스로 결단해서 사임을 하든지 아니면 사법부 내에서 자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들 보시다시피 사법부의 자정 능력은 제로에 가까운 이런 실정입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나서고 있고요. 또 국민들이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미 탄핵소추 의결의 대상들은 민변에서 1차, 2차에서 16명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 등에 의해서 추가로 플러스 알파 최소한 16 플러스 알파 정도의 숫자는 이 탄핵을 해서 사법부가 재활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사법부는 뭐 끝없이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재판하는 족족 국민들은 저 재판 공정한 재판 아니다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제입니다. 사법부를 진정으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적폐법관들 그리고 재판거래 사법농단한 이 법관들은 탄핵되어야 합니다. 뭐 아직 재판도 안 끝났는데 왜 탄핵 해야 되느냐 이런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하는 것은 탄핵 소추 의결입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기소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과 심리와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현출되어 있는 이런 재반 의혹들, 혐의들 정도는 탄핵소추 의결하기에 차고 넘치는 그런 증거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사법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자정을 못하기 때문에 국회가 해야 됩니다. 국회가 하지 않고 지금 몇 달을 끌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회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는 직무유기를 스스로 해소하고 즉각적인 탄핵소추 의결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변 사무총장 송상규입니다. 며칠 전에 검찰이 추가로 10명의 전현직 법관을 기소했고 66명에 이르는 비법관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끝난 것이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과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법농단의 주요한 자리에서 주된 역할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소되지도 않았고 제대로 징계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제대로 징계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이 법대에 앉아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대로 된 사법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지난 7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근본적인 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법개혁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과거와의 철저한 단절이 필요하고 잘못된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국회의를 포함한 시민사회는 사법농단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일관되게 적폐법관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탄핵의 필요성을 찬성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국회의에서 지난 2월부터 시민의 서명을 받아서 7,700여 명의 서명 내용을 국회에 전달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8,000여 명의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전달한 적이 있죠. 이만큼 국민의 요구가 뜨겁고 간절한데도 지금 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는 의문입니다. 아직까지도 사법권 독립이나 시기상조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법관 탄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법관 탄핵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사법부가 제대로 자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문제된 법관이 계속 법대에서 사법부의 신뢰를 갉아먹지 않도록 유일하게 만들어준 통제 장치입니다. 다름이 아닌 국민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원과 국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유일한 장치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국민의 견제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게 탄핵 소추에 대한 권한을 준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이러한 탄핵 소추에 대한 자신의 논의와 역할을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렇게 많은 의원들께서 탄핵 소추의 제대로 된 출발을 촉구하는 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늦었지만 그나마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상조란 말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시기상조가 아니라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늦어버린 만큼 국민에 대한 사법부의 신뢰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하루하루 계속 땅에 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법부 스스로의 새 출발을 위해서라도, 국민적 신뢰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법관 탄핵 절차가 국회에서 제대로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국회가 힘과 의지를 모아서 법관 탄핵을 시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자회견문 낭독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소추에 즉각 나서라. 사법농단 사태로 말미암아 국민의 사법 신뢰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추락했다. 사법농단 사태를 둘러싼 국민들의 분노와 절규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4가지 큰 과제, 즉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피해 회복이라는 과제 중 그 어느 것도 충분한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우리는 다시 새봄을 맞는다. 최근 검찰은 사법농단 사태에 가담한 전현직 법관 중 일부를 기소하였고 사법부 내부의 징계 절차도 일부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 추궁이 형사 책임 또는 징계 책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또 그래서도 아니 된다.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은 법관들의 위헌적 행태이며 이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법농단 가담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대단히 중요하다. 사법농단 가담 법관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 사법불신 해결의 단초이기도 하다. 많은 국민들은 사법농단 가담자로 알려진 법관들이 자신의 재판을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다루어 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당의 법관들을 재판에서 배제하지도 않고 있으며 심지어 실효의 도과, 불문 처분 등으로 구체적 징계에 이르지 않은 채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들도 다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사법불신 해소는 요원하다. 나아가 사법농단 가담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 방지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기초하지 않은 업무 집행에 탄핵을 포함하여 엄격한 헌법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의식이 법관 사이에 안착된다면 실행 행위의 철저한 분담 아래 여러 법관이 위헌적 행태에 가담한 사법농단 사태는 재발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법관 탄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아래 시민사회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탄핵소추 권한을 가진 국회에
사법농단 가담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에 나설 것을 촉구하여왔다.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 내에서는 법관 탄핵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여곡절 끝에 3월 국회가 개원하였다. 국회는 더 이상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묵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현 단계 국회가 논의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법관 탄핵임을 자명하다. 이는 국회에 부여된 권한일 뿐만 아니라 주권자의 국민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금번 3월 국회가 사법농단 해결의 시발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국회는 신속히 법관 탄핵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9년 3월 11일 국회의원 박주민, 백혜련, 박지원, 윤소와 김종훈,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유동. 선생님 교수님.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